안녕하세요, 뷰티 마케터 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패션에도 트렌드가 존재하듯이 이 뷰티 업계에도 뷰티만의 트렌드가 존재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바로 2024년도에 유행했던 그런 뷰티 업계 트렌드를 바탕으로 2025년도에는 또 어떤 뷰티 트렌드가 계속 이어나갈지 드디어 4년차 마케터가 된 제가 한번 뷰티 시장의 그런 트렌드들과 흐름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뷰티 업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코덕이거나 뷰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번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4년차 뷰티 업계 마케터가 말아주는 뷰티 트렌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다이소 뷰티의 강화예요. 사실 이 다이소 뷰티에 대한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조금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더니 작년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뷰티 업계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다이소의 그 VT 리들샷 입점 이후에 이 엄청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나서 정말 다양한 스킨케어 브랜드들이 입점을 했고, 정말 스킨케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색조 브랜드에서도 더 이상 저가형이 아니라 정말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대신 퀄리티는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다이소 뷰티가 굉장히 소비자들 사이에서 핫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동안의 다이소 뷰티와는 조금 더 다른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옛날에는 뭔가가 약간 다이소를 콜라보해서 새로운 브랜드 명을 내세워서 입점하는 브랜드들이 많았다면, 작년부터는 정말 이 메디필, VT, 그리고 최근에 입점한 이런 딘토까지 새로운 브랜드 명을 내세운 게 아니라 정말 그 브랜드 네이밍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다이소에 입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이제 패키징 자체도 뭔가 옛날 다이소 특유의 그런 저렴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대로 브랜드에서 낸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금 미니어처 사이즈를 낸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마케팅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다이소는 사실 정말 어디서든 정말 동네마다 하나씩은 요즘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고 올리브영보다 싸게 구매를 할 수 있고 저가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퀄리티를 챙겼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약간 10대 분들이 요즘은 약간 하나의 문화로서 학교 끝나고 다이소 같은 데 놀러 가서 친구들이랑 화장품을 사고 이런 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브랜드의 이슈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파급력이 뭔가 필요하다 할 때는 다이소 뷰티에 입점하는 것도 많은 브랜드들이 눈여겨볼 만한 하나의 새로운 유통 창구라고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강화입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정말 이 메가급 인플루언서 분들, 뭐 정말 유명하신 분들 많죠. 이런 분들을 통해서만 뭔가 마켓을 진행을 하고, 단순히 뷰티의 고관여자들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정말 봤을 법한 메가급 인플루언서 분들과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말 작년도부터는 틱톡이나 다른 채널 플랫폼들을 봤을 때 정말 이런 굳이 메가급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팬덤이 정말 강력하거나 아니면 팔로워 수는 조금 낮더라도 조회수 인게이지가 높은 그런 뷰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이 마켓 같은 거를 진행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브랜드에서 이제 왜 메가급보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선호하느냐라고 했을 때, 급 인플루언서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런데 차라리 이 비용을 이 메가급 인플루언서들한테 투자를 하느니 다양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의 팬덤을 뭔가 사로잡으면 브랜드의 이슈화도 시킬 수 있고, 또 매출 전환을 하는 커머스적인 능력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 나만 팔로우하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보석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있잖아요. 약간 뭐 샤니 튜브 같은 네. 오히려 앞으로도 이런 메가급 인플루언서 분들보다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브랜드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을 때 이 금액만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리스크가 요즘은 너무 높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줄이고 조금 더 요즘 폼이 정말 떠오르는, 아니면은 정말 이 팬덤만큼의 구매력은 정말로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에 대한 마케팅이 요즘 많은 뷰티 업계들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새로운 플랫폼의 강화예요. 사실 제 채널이 작년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게 이 올리브영 세일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던 영상이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달렸던 댓글들 중 하나가 유심사 뷰티나 지그재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 올리브영이 1위인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올리브영을 위협하는 새로운 신흥 강자의 플랫폼들도 정말 많이 폼이 올라왔다라는 게 진짜 지금 뷰티 업계의 트렌드 중 하나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코덕분들, 정말 제 주변에도 화장품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은 이제 올리브영에서 절대 안 산다. 지그재그나 무신사 뷰티에서 쿠폰 같은 거를 정말 많이 때리는데 가격을 비교해서 조금 더 저렴한 구성의 제품들을 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작년에 또 이제 무신사 뷰티가 이제 막 성수에도 입점되고 이러면서 또 막 뉴스에도 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막 무신사 뷰티에 입점하는 브랜드들 올리브영에서 막 이제 협박을 한다, 이런 기사도 뜰 정도로 정말 지금 올리브영의 독과점이 너무나도 심각해진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다른 플랫폼들이 치고 올라와야 올리브영도 뭔가 공정 경쟁 속에서 조금 더 퀄리티 높은 뭐 기획 세트를 출시한다던가, 또 소비자들에게 알찬 구성의 제품을 선보인다던가, 이런 게 가능을 할 것 같은데, 분명히 올해는 무신사 뷰티나 지그재그 뷰티가 정말 많이 더 치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신사 뷰티도 무신사 내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그재그 뷰티도 지그재그 내에서 정말 패션만큼이나 지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이 올해는 정말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다양한 뷰티 플랫폼 채널이 생길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틱톡 플랫폼의 강화입니다. 사실 제 또래 분들은 틱톡이 중요한가? 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뷰티 브랜드들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채널 중 하나가 바로 틱톡이에요. 왜냐하면은 10대 고객을 잡아야 되는 게 지금 뷰티 업계의 약간 숙제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야 20대가 됐을 때 본인들이 구매력이 좀 더 갖춰졌을 때 저희 브랜드에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좋은 관계성을 갖고 신뢰성을 갖고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잠재 고객들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하는 것만큼 틱톡에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요즘은 틱톡에다가 검색을 해서,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막 네이버나 유튜브에 정보를 검색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틱톡에다가 검색을 한대요. 그만큼 본인이 업로드는 안 하더라도 틱톡을 정말로 제1의 SNS 채널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뷰티 업계들이 10대 타겟팅한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선보이고 있어요. 틱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후킹한 제품들이 작년에 엄청 많이 출시가 됐어요. 색깔이 있는 제형의 스킨케어 제품들이라거나, 아니면 정말 패키징이 너무나도 예쁘게 나와서 뭔가 이 영상을 꼭 눌러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색조 제품들이라던가, 그만큼 틱톡에서는 재밌지 않으면 보지 않으려는 현상들이 더 심해요. 사실 요즘 제품력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얼마나 빠르게 이 제품을 보게 만드느냐, 이것들이 지금 틱톡에서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비주얼이 후킹한 제품들이 제품력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틱톡을 겨냥한 정말 신기한 제형의 제품들이 대거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PDRN 성분의 강세였어요. 제가 봤을 때 작년에 제일 핫한 성분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PDRN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뷰티 업계의 어떤 스테디한 소구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사실 우리가 화장품을 쓰는 이유 중 하나가 노화를 막기 위한 그런 목적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슬로우 에이징에 대한 니즈가 스테디하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유행하는 성분들이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레티놀이 정말 급부상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PDRN 라인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요. VT에서도 이 PDRN 라인이 굉장히 또 핫한 히트를 쳤었고, 또 아누아의 PDRN 인공 눈물 세럼도 굉장히 히트를 쳤었고, 지금 또 메디큐브의 이런 PDRN 핑크 앰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올리브영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 재밌는 게,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작년에 정말 더 많은 신제품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레티놀보다도 이런 PDRN 라인에 대한 인기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뭔가 약간 레티놀은 자극도가 높다라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후기들이 있는데, PDRN은 사실 자극적인 성분은 또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VT PDRN 너무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아직도 확실히 쓰고 나면 다음날 달라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성분이 유행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올해에도 이 PDRN 성분에 대한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될 것 같고, 레티놀, PDRN의 뒤를 잇는 그런 슬로우 에이징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새로운 성분들이 또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2024년에 이런 유행했던 트렌드들을 바탕으로 2025년에도 어느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이 알고 있는 트렌드가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전 다음에 조금 더 트렌디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